저희 골축구쇼에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, 최종호 장관 후보자, 진영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차례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이번엔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입니다. 연간 씀씀이가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1년에 4억 6천만 원.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? 함께 보시죠. 박영선의 씀씀이가 연간 4억 6천만 원 의혹이에요.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총 3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5년간 33억. 많이 버셨어요. 그런데 국회의원 재산 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에 신고한 재산 증가액은 9억 9천만 원만 신고됐다는 거예요. 아니 5년간 33억 벌었는데 신고된 건 9억 9천만 원밖에 없다. 그렇다면 그 차액을 저희가 계산해봤다. 33억 빼기 9억 9천만 원은 박수현 차장 얼마예요? 23억 원이네요. 23억 원이죠.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5를 해봤어요. 그러면 매년 4억 6천만 원을 썼다라는 얘기가 돼요.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. 1년에 4억 6천만 원씩 5년간 씀씀이가 있었다. 이거를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,800만 원을 써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김현 박사님. 네. 한 달에 3,800만 원 쓰고 매년 4억 6천만 원 쓰지 않았겠는가?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죠.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면은 썼던 근거 기록들이 남을 거잖아요. 카드를 썼건 아니면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썼다라면 모든 내용이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에 남지 않고 어디 다른 데 이상하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.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4억 6천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여기에 세금이 빠졌다는 겁니다. 예.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정도면 소득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데요. 저렇게 박영선 의원이 납부했다라고 하는 세금을 빼더라도 5년치의 빈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연간으로 나눠보면 연간 한 2억 정도가 됩니다.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다라는 건데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 뭐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2천만 원씩이나 사용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를 아마 총리에서 굉장히 좀 분명하게 따져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실제 벌어들인 재산은 33억인데 증가한 신고된 재산이 9억 9천만 원이라서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인 겁니다. 그런데 박소영 기자, 네. 박영선 의원이 과거 장관 청문회에서 상대 청문 후보에게 연간 씀씀이가 5억 원에 된다라고 한번 질타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당시에 이 조윤선 장관이 그 한 달에, 1년에 한 5억 정도 쓴다, 이런 얘기가 많았죠. 그래서 이 5억 장관이 생활비 5억 장관이다,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이 박영선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. 1년에 생활비 5억. 이게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씀씀이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얘기는 씀씀이가 과하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 생활비로 썼다는 게 서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혹시 그 우리나라 실세들에게 권력 실세들에게 부인들에게 특히 선물을 주는데 쓰인 루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돈을 어디 다른 데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. 그때 당시 발언 네.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네.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네.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. 연간 5억.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. 네,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간 7억 5천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때 권력 실세들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.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2016년 11월인데요.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정부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때예요.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선물들이 그런 권력 실세들에게 갔고 그래서 뭐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입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어가던 중에 나온 얘기였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비가 불투명하면 이 장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다. 사퇴해라.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. 아니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, 네. 그때 박영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1년에 씀씀이가 5억 가까이 되고 신고된 것과 재산이 는 것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다.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고? 뭐 오늘부터 그 대정부질문이 시작돼서요. 뭐 온갖 정책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게 일단 몰려 있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좀 답답한 뉴스들이 좀 나와서 청문회 때 말끔하게 해명이 되느냐 이게 이제 기다려져 있어요. 다들
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만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에는 차관을 마치고 재벌 문화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CJ의 사회이사로 있던 사람이 다시 또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. 근데 박영선 의원에게 지금 제기한 건 곽대훈 의원이 내가 그냥 단순 산수를 한번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해명이 된 자료들이 아니에요. 해명이란 말이 좀 이상하구나.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득세가 43% 정도가 붙는데 그거를 빼지 않고 일단 무턱대고 산수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자료에 반영들이 되지 않은 거라서 새 전 자료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김병민 박사 말씀대로면 그래도 많다. 세금 떼도 연간 네. 2억이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박대훈 의원이랑 이쪽도 다 계산을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툭 던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? 후보자 쪽에서는 그거 세금 아직 안 뗀 거예요. 그래? 그럼 떼고도 많네. 예. 이러면서 논란을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연이요. 예, 저는 여기에 별로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아마 충실하게 해명을 후보자가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이전에 이거 가지고 논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뭐 저는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,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뭐 제가 볼 때도 조금 답답한 건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른바 갭투자 예.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.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이 쓸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이런 부분들 아마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저도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정화 대변인이 평소 잘 쓰시는 사자성어 있잖아요. 내로남불. 박영선 의원의 이번 의혹을 향해서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는데 콕 집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. 저는 뭐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설명 주셨는데 애써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아침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청와대의 반응이에요. 청와대 반응 한번 보실까요? 다 알고 있었다는 예.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연간 5천만 원이 됐건 세금이 어떻게 됐건 막 설명 주셨는데 청와대는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, 다 검증됐었다는 거. 예. 체크된 내용이니까 왜 이러냐? 라는 반응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문회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. 이러면서 배 쭉 내미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단어가 좀 자극적입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오기, 오만, 예. 독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렇게 해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청문회 통과 안 되고 심지어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청문회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써 8번째입니다. 도대체 청와대 인사수석실,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청문회 왜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던 인사 배제 원칙은 어디 갔는지 이후에 바꿨던 또 세부적인 계획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답답합니다. 당황스럽고. 과연 김현철, 최정호, 진영, 박영선 장관 후보자들이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뭐라고 내놓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